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지구력 형태의 우리가 운동을 수행을 할 때 그 운동의 후반기쯤 가면은 혈당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겠죠. 더더구나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원의 보급이 없을 때는 이러한 그 혈당의 저하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혈당의 저하는 이제 경기력을 상당히 저하시키고 또 피로감을 야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제 인체는 혈당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간에서 일어나는 당신생 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혈당은 뇌의 최우선적인 연료로 쓰여지죠. 물론 이제 케톤체도 뇌에서 뭐 기아 상태라든가 특수한 상황에서 2차적으로 이제 케톤체도 연료로 쓰여집니다만은, 일단 이제 혈당이 가장 프라이머리 퓨얼이기 때문에 이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은 인체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그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혈당이 70mg per 데시리터, 즉 혈액 100ml당 70mg 이하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현기증이 난다든가 피로감이 나타난다든가 집중력이 감퇴된다든가 또 뭐 땀 분비가 일어나고 또 초조감이나 뭐 팔다리가 경련이 일어나거나 눈꺼풀이 떨리거나 심장이 이제 박동이 빨라지거나 심계항진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신적인 어떤 피로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혈당을 이제 최대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인체의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혈당의 저하를 막기 위한 인체의 여러 가지 반응으로서는 당원 분해 작용을 촉진시키고 또 지방 조직에서는 이제 지질 분해, 리폴라이시스를 더 촉진하면서 간에서는 또 새롭게 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과정이 촉진되는 것이죠. 이런 작용을 이제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호르몬들로는 부신 피질에서 코티솔, 또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죠. 또 췌장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그로스 호르몬, 즉 성장 호르몬도 이러한 당원 분해, 그 다음에 뭐 지질 분해, 또 당신생 작용, 이런 작용에 같이 이제 상호 협력해서 이런 과정을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특히 더 이 당신생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당신생 과정은 이제 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콩팥에서도 이 당신생 과정이 일어나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된 당신생 과정은 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간에서 이제 이 포도당 이외의 물질, 아미노산이나 또 젖산 그리고 글리세롤 같은 이런 그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새롭게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과정을 글리코니오제니시스, 즉 당신생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말씀드렸듯이 혈당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지속하는 상황이 되면은 더욱더 이제 인체는 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반응으로서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췌장의 알파세포로부터 글루카곤의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부신 피질에서는 코티솔의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뇌하수체 전엽으로부터는 그로스 호르몬, 즉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호르몬들이 이제 하는 작용이 당원 분해 작용을 한다. 글리코제놀리시스라고 하고요. 리폴라이시스, 즉 지질 분해 작용, 또 필요하다면 단백 분해 작용도 또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이런 과정과 함께 또 간에서 글리코니오제니시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당 신생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혈당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촉진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은 우리가 중정도 이상으로
장시간 운동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40분, 뭐 1시간, 90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운동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제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조직을 먼저 보시면 지방 조직에는 중성 지방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성 지방은 이런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리폴라이시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결과로 이제 그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제 분해돼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리세롤은 간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초록색 점선을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으로 보내지게 되면 이 그리세롤을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즉 유긴산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즉 글루코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글리코니오제니시스 즉 당 신생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 근육으로 가보게 되면 근육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도 당원 분해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즉 이제 글루코스랑 똑같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긴산 글루코스로 분해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연속적인 여러 차례의 단계를 거쳐서 해당 과정 글리콜리시스라고 하는데요.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인 피루부산을 형성하게 되죠. 근데 이 피루부산이 이제 산소가 부족한 조건에서 젖산을 생성을 하고 이 젖산이 결국 간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젖산의 대부분 약 70%는 다시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서 피루부산으로 재전환이 되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그렇지만 약 20%는 이렇게 간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 정도는 이제 아미노산으로 합성되게 되는데 약 20%의 간으로 가는 이 젖산은 결국 피루부산으로 간에서 다시 재전환이 되고 또 해당 과정의 방향을 통해서 글루코스로 재전환이 되게 됩니다. 재합성되는데 이런 과정을 글리코니오제니시스 당 신생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혈당이 더 많이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인 운동을 수행을 했을 때 근단백질, 근육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이제 동원되는 과정이 더 많이 일어난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근단백질의 분해는 프로테올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돼서 나오면 이 아미노산이 결국 이제 간으로 보내져서 알라닌이라는 이제 아미노산 형태로 보내집니다. 보내져서 다시 그 포도당을 생성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글리코니오제니시스라고 한다. 즉 당 신생 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방 조직에서는 그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중성지방이 분해되면서 그리세롤은 간으로 보내져서 당 신생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제 지방산은 근육으로 가서 유산소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게 되거나 간으로 보내져서 중성지방을 합성하거나 뭐 케톤체를 만들거나 뭐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거나 뭐 이렇게 이제 지방산에 쓰여지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 글리세롤이 이런 형태로 간으로 보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육에서는 이런 당원 분해 과정 그리고 해당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산물인 피루부산이 생성이 되면 이것이 이제 피루부산이 뭐 유산소적으로 분해될 수도 있지만 이 피루부산이 근단백질에서 분해돼서 나온 이 아미노산으로부터 탈아민 과정에 의해서 이제 질소 성분이 빠져나오게 되죠. 이 질소 성분, 아민기랑 피루부산하고 합쳐져서 또 다른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이 알라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을 하고 이 알라닌이 결국 그 간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간에서는 다시 이 알라닌으로부터 아민기가 빠져나오고 피루부산으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당 과정의 역방향을 통해서 당 신생 과정에 참여하는 이 과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동 강도가 높다면은 더욱더 많은 무산소적 대사이산물, 젖산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락테이트, 젖산염은 혈액으로 나오고
이것이 이제 다시 간으로 보내지고 간에서는 젖산이 초송포도산 즉 피루부산으로 재전환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생 과정에 참여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혈액으로 글루코스를 다시 내보냄으로써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되고요. 이 이제 글루코스는 계속 운동하는 근육에 재보급되겠죠. 에너지원으로서.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간에서 일어나는 당신생 과정에 보다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제가 차근차근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중에 있는 혈당이 결국 이제 간으로 들어오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글리코겐이 분해되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유기산 포도당, 유기산 글루코스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유기산 글루코스는 즉 글루코스라고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인이 붙은 형태니까요. 그래서 이제 글루코스 유기산 글루코스는 계속해서 이제 소위 해당 과정, 글리콜리시스라고 하는 이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그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글루코스 16 비스포스페이트,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의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피루베이트, 이 초성 포도산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과정이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로서 초성 포도산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피루베이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가서 바로 이제 뭘로 전환이 되냐면 아세틸 코A, 즉 아세틸 조여서 A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TCA 사이클을 돌게 되죠. 그래서 시트르산, 시트릭 애시드를 거쳐서 여러 차례의 물질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말산, 말레이트, 그 다음에 옥살로 아세틱 아시드 쪽 다시 말하면 옥살로 초산이라고 합니다. 옥살로 아세트산, 이 옥살로 초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OAA로 표시되어 있죠. 뭐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크랩스 사이클을 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유산소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은 ATP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될 때 이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젖산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우리가 운동할 때 무산소적 대사의 산물로서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젖산은 결국 이제 간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간으로 보내지게 되면 이 젖산이 젖산염이 피루베이트, 피루부산염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피루부산염은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와서 이제 이 크랩 사이클을 돌거나 아니면 이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이 회로를 이 경로를 따라가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장시간 운동을 수행을 해서 혈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인체는 이제 혈당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혈당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을 당신생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체는 요 피루베이트가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 빨간색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피루베이트는 옥살로 초산,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옥살로 아세트산은 사실은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바깥으로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요 말산이라고 하는 걸로 여기 이제 다른 것은 다 한 방향으로만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 옥살로 아세트산과 말산은 서로 양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살로 아세트산이 바로 이 말산으로 말레이트로 이렇게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레이트, 말산이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옥살로 초산은 직접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말산으로 재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산이 미토콘드리아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깥으로 나간 말산이 다시 이제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재전환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옥살로 아세트산의 가인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러한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가인산 효소에 의해서 인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바로 이제 피루부산의 이전 물질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우회로를 거치느냐 하면은 요 그림에서 화살표에 좀 주목해 주시면 이 해당 과정을 보시면 다 양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PEP에서, PEP라고 하면은 포스포페놀 피루베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포페놀 피루베이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포스포페놀 피루베이트에서 피루베이트, 피루부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양방향이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직접 피루부산이 PEP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빨간색의 경로를 통해서 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살로 아세트산이 가인산돼서 포스포페놀 피루베이트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양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해당 과정의 역방향을 통해서 바로 프록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환이 되면 여기서 이제 역시 한쪽 방향이지만 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효소의 이름은 여기 뭐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프록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이 인을 하나 뺏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프록토스 6 포스페이트, 즉 6인산 과당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6인산 과당은 또 쉽게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 즉 6인산 글루코스로 재전환이 되는 것이죠. 자, 거꾸로 이렇게 올라와서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에서는 다시 2인이 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요 효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표시했습니다. 바로 글루코스 6 포스페테이스, 즉 글루코스 6 포스페이타이즈라고 하는 것은 글루코스 6 인을 갖다가 떨어뜨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 글루코스 6 포스페테이즈의 작용에 의해서 인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비로소 이 글루코스가 되는 것이죠. 이 글루코스 상태로 된 상태에서 이 글루코스는 요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는 이 간에서는 이 당수성 단백질이 GLUT2 또는 GLUT2 이 단백질, 당수성 단백질에 의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글루코스가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글루코스가 만들어져서 나오게 된 것이죠. 간에서 이런 처음에 젖산이 시작됐죠. 그래서 젖산이 피루부산으로 전환이 되고 이 빨간색 경로를 통해서 옥살로 초산 거쳐가지고 해당 과정의 역방향을 거쳐서 이 멀고 먼 경로를 거쳐서 다시 글루코스로 재합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글루코스로 재합성이 돼서 글러투로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자꾸 간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서 내보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즉 혈당을 다시 높이려고 하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젖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육으로 가보죠. 근육에서도 이제 해당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피루부산이 생성이 되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그래서 뭐 중정도의 운동을 이상의 운동을 뭐 40분, 1시간 뭐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새롭게 이제 연료의 보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런 운동을 할 때는 혈당이 더 많이 떨어지고 글리코겐도 많이 떨어지고 고갈되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우리 근육을 형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분해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나오게 되면 이 아미노산에서
질소 성분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 탈아민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민기가 떨어져 나오죠. NH2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아민기가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인 피루부산과 합쳐져서 알라닌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필수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알라닌이 결국 간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간에서는 이 알라닌이 다시 아까 질소 성분과 합쳐져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알라닌에서 질소 성분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이제 피루부산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피루부산은 바로 PEP로 갈 수 없으니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옥살로 초산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말산을 거쳐서 다시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아까와 또 동일한 그 경로를 통해서 PEP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과정의 역방향을 통해서 다시 글루코스를 생성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글루코스를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니까 이 혈당이 다시 올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당신생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아미노산 중에는 이렇게 이제 케톤체와 결국 합쳐져서 피루베이트, 피루부산을 형성하는 그런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그런 아미노산은 거의 뭐 라이신과 같은 그런 어, 그 아미노산. 또 하나는 제가 기억이 언뜻 나지 않는데요. 이런 루신이군요. 루신이나 라이신과 같은 이런 아미노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아미노산들은 결국 이렇게 당을 만들어내는데, 당 신생을 하는데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이 모디파이드 케톤 바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다시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와서 옥살로초산으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말산을 거쳐서 다시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나오고, 다시 이제 해당 과정의 역방향을 통해서 글루코스 6인산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인이 하나 벗겨져 나오고 떨어져 나옴으로써 글루코스로 재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간에서는 이 글루코스를 밖으로 내보내서 혈당을 다시 유지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서 보시게 되면 지방을 역시 또 당신생 과정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리세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지방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저장되어 있는 중성지방으로부터 지질 분해가 일어나서 지방산과 그리세롤 한 분자로, 지방산 세 분자와 그리세롤 한 분자로 리폴라이시스, 지질 분해를 통해서 그리세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세롤이 당신생의 재료로 이용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인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세롤은 글리세롤 3포스페이트, 그리세롤 3인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인이 하나 붙음으로써 이렇게 전환되는 거죠. 이때 작용하는 효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 표시했습니다. 그리세롤 카이네이스, 그리세롤 키네이스 또는 그리세롤 카이네이스. 이 효소가 이제 가인산 효소죠. 인을 가해져서 이 물질로 전환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DHAP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는데, DHAP는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 해당 과정의 중간에 있는 F16BP, 즉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인이 하나 벗겨져 나오고,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인이 이 과정에서 다시 하나 떨어져 나오고, 이 효소 이름을 글루코스 6포스페테이스라고 했습니다.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인이 떨어져 나오고 다시 이제 글루코스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루코스를 다시 내보내는 당신생 과정이 일어난다. 말씀드렸듯이 젖산이라든가 또 요 아미노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글리세롤 이런 것들이 새롭게 글루코스를 생성하는
그런 물질로 전환되고 그래서 혈액 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